미국이 면역 취약계층 1,000만 명과 노년층 5천만 명을 위한 추가 백신 접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60표 장벽을 넘어 사실상 상원 가결이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가족 플랜 예산 결의안에 드리머 270만 명과 농장 근로자 110만 명 구제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6월에 열린 일자리 잡 오프닝이 1,010만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미 연방 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일부 환자들이 원인 불명의 장기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면역 취약계층 1,000만 명과 노년층 5천만 명부터 추가 백신을 접종하는 부스터샷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FDA가 이번 주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 면역체계 질환자, 장기 이식자, 암 환자 등 전체 인구의 3%인 1,000만 명에게 3차 백신을 접종하고 65세 이상 노년층 5,400만 명, 존슨앤존슨 접종자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결국 추가 백신을 접종하는 부스터샷 시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부스터샷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최우선으로 면역 취약계층 1,000만 명과 65세 이상의 노년층 5천만 명에게는 추가 백신 접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염병 연구 대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미국에서도 금년간 부스터샷을 맞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면역 취약층에 이어 노년층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you're a person who has an immune compromise, I am strongly in favor of getting them that additional shot as soon as possible, where we're going to have to give an additional boost to people, very likely the elderly. FDA는 신속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서를 수정해 면역 취약계층에 한해 추가 백신 접종을 승인하게 되고 CDC의 승인으로 이어지면 최초로 특정 계층에 대한 부스터샷을 시행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 부스터샷의 대상이 되는 특정 계층은 면역 체계 이상 질환자와 면역 체계가 약해진 환자, 장기 이식자와 암 환자 등으로 전체 인구의 3%인 1,000만 명이 될 것으로 USA 투데이는 보도했습니다. 면역체계 취약계층에 이어 부스터샷이 확대될 경우 노년층과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존슨앤존슨 접종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5,400만 명, 70세 이상이면 5,200만 명으로 인구 센서스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부스터샷은 9월과 10월에 본격 접종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국 부스터샷 채비를 하게 된 배경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연일 새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가 6개월을 넘긴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올겨울 재확산을 시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기승으로 전체 감염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루 10만 명 감염이 6개월여 만에 재현되고 중증 입원 환자들은 평균 6만 명, 사망자들은 500명을 넘어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절반인 5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지만 백신을 다 맞고도 돌파 감염되는 비율이 1% 이하 또는 10% 이상이라는 엇갈린 통계가 나와 불안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화이자 백신은 95%에서 88%로 모더나도 비슷하고 존슨앤존슨은 77%, 아스트라제네카는 63%로 면역 효과가 떨어진다는 영국 등의 연구 결과가 나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신 회사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도 부스터샷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임상실험 결과 3차 부스터샷을 맞을 경우 18세에서 55세 사이에선 5배, 65세 이상 고령층에선 11배나 면역 효과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더나의 경우 2번을 모두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나도 93%의 면역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면서도 겨울이 오기 전 부스터 접종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미 전역의 도로와 교량, 철도 등에 5년간 1조 달러를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2번이나 60표 장벽을 넘어 사실상 상원 가결이 확정됐습니다. 초당안으로 추진된 인프라 투자 법안은 주말 2차례 표결해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에서 18명이 가세해 2번이나 60표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으며
화요일 오전에 단순 과반수 표결로 확정돼 연방 하원으로 넘겨집니다. 워싱턴의 초당 정치를 되살린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두 차례나 60표 장벽을 뛰어넘어 사실상 확정됐으며 10일의 마지막 표결에서 단순 과반수로 상원 가결이 매듭지어집니다. 연방 상원의 절차 표결에서는 토요일에 찬성 67대 반대 27, 일요일 밤에는 찬성 68대 반대 29라는 초당적인 지지로 60표 장벽을 뛰어넘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끝냈습니다. 단지 토론 종결 후 마지막 표결을 실시하려 했으나 공화당 상원의원 단 한 명이 규정 준수를 주장하는 바람에 토론 종결 후 30시간을 기다린 후인 10일 오전에나 매듭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은 두 차례나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7명 내지 18명이나 가세해 마의 상원 60표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었기 때문에 상원 가결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 초당 타협안으로 상원에서 성사된 1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은 9월 중순 이후 연방 하원에서 다뤄져 최종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은 앞으로 5년간 신규 투자 5,500억 달러, 기존 교통 예산 4,500억 달러를 합해 1조 달러를 사회 기반 시설 개선에 투자하게 됩니다. 미 전역의 도로와 교량 개선에 가장 많은 1,1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화석에서 클린으로 전환하고 전력 체계를 개선하는 데 73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미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 개선에 550억 달러를 쓰게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산불 등에 대처하는 데 500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공항 250억 달러, 항구 170억 달러 등 420억 달러를 투입하고 대중교통수단에 39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전기차 공급 확대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에 150억 달러를 쓰기로 했습니다. 5년간 신규 투자 예산의 5,500억 달러를 충당하기 위해 코로나 구호 패키지로 이미 승인받은 지원금 중에 쓰지 않은 2,500억 달러를 전용키로 있는데 여기에는 26개 주에서 조기 종료한 연방 실업수당 500억 달러도 포함됩니다. 또한 부당 청구에 받은 실업수당을 회수하는 500억 달러와 메디케이드 리베이트 시행을 늦춰 절약하는 500억 달러를 인프라 개선에 투입하게 됩니다. 바이든 가족 플랜을 민주당이 독자 가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결의안에 불법 체류 청년들인 드리머 270만 명과 농장 근로자 110만 명을 구제하는 이민 개혁안이 마침내 공식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공개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가족 플랜을 독자 가결하기 위한 예산 결의안에는 이민 관련 예산 1,070억 달러가 포함돼 드리머와 농장 근로자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 개혁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한인 청년 3만 명을 포함한 드리머 270만 명과 농장 근로자 110만 명을 구제하는 이민 개혁안이 바이든 가족 플랜을 독자 가결하기 위한 예산 결의안에 포함돼 이르면 9월 중하순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가족 플랜을 독자 가결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 결의안 청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드리머와 농장 근로자 구제 조치를 예고하는 이민 관련 예산 1,07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에서 상원 법사위원에게 세부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1,070억 달러의 이민 관련 예산은 드리머와 농장 근로자 구제 조치, 국경안전 강화 등을 위해 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민 관련 예산 1,070억 달러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할 상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의 딕더빈 상원의원으로 드림 법안의 저자이기 때문에 드리머 270만 명과 농장 근로자 110만 명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 개혁안을 성사시키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가족 플랜에 포함해 성사시키려는 이민 개혁안은 연방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는 미국 드림과 약속 법안 HR6와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 HR 1603안 등 두 가지로 드리머 270만 명과 농장 근로자 110만 명 등 400만 명 이상을 구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드림과 약속 법안은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270만 명과 임시보호 신분 또는 합법 비자 소지 후 서류미비 신분이 된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 이상에게
조건부 영주권, 정식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18세까지 미국에 들어와 올 1월 1일 이전에도 미국서 거주해왔고 임시보호 신분이나 합법 비자를 갖고 있다가 합법 신분을 잃은 청년들이 고졸 또는 고교나 대학 재학 중이면 10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년의 기간 중 2년간 대학을 수료하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 제대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고 결혼 영주권과 같이 정식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에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농장노동력 현대화 법안은 최근 2년 기간 중 180일 이상 농축산업종에서 일한 서류미비 근로자들 100만 명 이상이 CAW라는 합법 신분으로 무기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농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4년을 추가로 10년 미만이면 8년을 더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사람을 구하는 열린 일자리 잡 오프닝이 6월에 1,010만 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100만 개나 더 늘어난 것이고 구직자 87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에선 사람을 구하는 열린 일자리들이 갈수록 늘어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6월에 열린 일자리, 즉 잡 오프닝은 1,010만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열린 일자리가 1,000만 개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또 석 달 연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고 5월에 920만 개보다 100만 가까이 더 늘어난 것이며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910만 개를 훨씬 웃돈 겁니다. 더욱이 7월에 고용지표에서 나타난 구직자 870만 명보다 열린 일자리가 140만 개 더 많다는 뜻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고용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 오프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업계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열린 일자리들이 상당수 저임금 직종이어서 구직자들이 선뜻 취업하기를 꺼리고 오히려 이직하려 들고 있어 업계의 구인난은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에 열린 일자리 1,010만 개 중에서 160만 개는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헬스케어와 소셜서비스 보조에서도 150만 개가 사람을 구하는 열린 일자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두 직종의 일자리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임금 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업무는 과중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직자들은 시간당 임금이 더 높은 직종과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업체들에서는 사람 구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종업원들이 떠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기록적인 잡 오프닝과 비슷한 호조로 미국의 고용은 6월과 7월 가장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6월 5.9%에서 7월에는 5.4%로 한꺼번에 0.5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특히 한 달간 일자리 증가는 6월에 93만 8천 개, 7월에 94만 3천 개 등 두 달 동안 118만 1,000개나 늘려 고용 열풍을 몰아쳤습니다. 다만 7월에 고용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새 감염자 급증, 또 그에 따른 일부 제한 조치 제부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악순환될 위험이 있어 8월 고용 상황이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미국인 약 25%가 원인 불명의 장기 후유증, 즉 롱코비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길게는 9개월 동안 지속되는 롱코비드는 호흡곤란과 극심한 피로감, 심장질환 등 2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치료 방법과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부 환자들이 원인 불명 장기 후유증 롱코비드에 시달려 극심한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미국인 약 25%,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된 전체 성인 10에서 30%가 롱코비드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미 국립보건원이 집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롱코비드에 대한 의학적 정의는 없으며 환자별로 증상도 상이해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롱코비드를 겪는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증상은 200가지가 넘으며 장기 후유증 환자 90% 이상은 증상이 35주 이상 지속됐다고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런이 언급했습니다.
롱 코비드 환자 대다수는 주로 극심한 피로와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한 멍한 상태인 브레인 포그 등의 증세를 호소하고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9개월 이상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롱 코비드는 코로나 급성기를 거친 후 호흡곤란, 극심한 피로, 심장질환, 신경질환, 머리가 멍한 상태 등이 오래 지속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의 경우 롱 코비드로 머리가 멍해져서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호소했고, 직장인의 경우 극심한 피로감을 느껴 업무에 차질을 경험했습니다. WHO는 롱 코비드의 원인과 진단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 교수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신체 내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아있어 세포를 직접적으로 감염시키며 신체 손상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습니다. 롱 코비드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스스로 재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장기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자 롱 코비드 전문 치료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